네, 뉴욕 증시가 많이 불안합니다. 이유인즉슨 전과 후약의 패턴이 너무 많이 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약세장으로 가는 아주 뚜렷한 신호들이 여러 가지 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종목들도 생채기가 큰 종목들이 좀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계속 흔들립니다. 특히 막판에 이렇게 힘이 빠지는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님. 예. 일단은 뭐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네. 없으니까 오전장의 상승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 매물과 그동안에 매도 못한 그 매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하락폭이 좀 확대되고 그런 양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 다우가 0.9% 하락했고 나스닥이 1.3% 하락, S&P 500이 1.1% 하락했습니다. 어제 종목별로 보면은 플러그 파워 수소 관련 업체가 2.9% 상승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최근에 매도세가 매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중 확대를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65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로닉 가치 EA죠. 1.4% 게임 업체 상승했는데요. 그리고 소파이 테크놀로지도 9.4% 급등했습니다. 어제 루미나 테크놀로지라고 라이다 관련 업체인데 11.5% 급등을 했는데요. 벤즈의 라이다 센서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벤즈와 파트너십 체결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알코아가 2.7% 상승했는데요. 알루미늄 관련 기업인데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 21년 4분기에 신규 가입자 가 큰 폭으로 지금 예상치보다 하회했습니다. 예상치보다 약 10만 명 정도 줄은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YOY 대폭적으로 한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에서 20%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6천 명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3개월 만에 최대 규모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22만 5천 명보다도 큰 폭으로 상회했는데요. 역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때문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서 지금 노동자들이 일시 해고한 게 원인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고착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 것이고 여전히 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UBS에서는 IT 섹터가 지금 조정에 진입을 했지만은 금리 상승세가 둔화되며 충격이 완화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치인 지금 시장에서 2% 정도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다 왔다. 그렇게 보면은 IT 섹터는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좀 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에서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 1개월 정도는 등락을 반복할 것이나 그 이후에는 회복세가 뚜렷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S증권에서는 인플레이션에 지금 민감도가 높은 종목이 시장에서 아웃퍼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캐시우드는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의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 장기화 우려는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요. 진정한 리스크는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두 자릿수의 성장 기회를 가진 극히 일부 종목만이 수혜를 누릴 것이다. 그런 종목들은 성장주와 혁신 관련 종목에 해당이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 가치주 논란이 여전했습니다. 당연히 캐시우드 입장에서는 성장주를 밀 수밖에 없는데 가치주에도 버블이 껴있다라는 시각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시장이 슬림화가 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이 많지가 않고 특히나 이 변동성이 취약한 종목들이 기술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장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불안감이 이렇게 막판에 투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연준은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어떤 멘트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 하는 거겠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일단은 여태까지 매도를 못했던 매물들이 이제는 너무 뚜렷하게 이제 약세를 이제 보이니까 예. 그냥 올라오면은 매도하고 계속 그런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는 14,000선을 분명히 지금 내일, 오늘이라도 이제 오늘 밤이라도 이제 테스트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테스트하고 14,000선 무너지면은 일시적으로는 그게 단기적으로는 저점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대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거기서 저점을 형성하고 기술적 반등 조금 오면은 또 다시 매도해야 되고 다시 한번 등락을 거듭하면서 바닥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이미 기술적으로 이제 약세 구간에 진입했다고 일찍이 평가해 주셨고 다우가 200일 이평선을 깼거든요. 장기 평선이 이탈이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신호로 봐야 될까요? 이동평균선 그런 것보다도 네. 일단은 저는 기술주 그러니까 나스닥
주식과 다우와 뭐 S&P 500이 이제 뭐 보면은 뭐 한쪽으로만 저는 계속적으로 갈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뭐 다우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가치주라고 안전한 건 아니니까 저는 그러게요. 그렇게 보고 있고 역시 뭐 차후에는 시장이 상승하더라도 저는 저번에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치주가 싸면은 가치주가 올라갈 것이고 기술주가 많이 하락을 하면은 기술주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그러니까 빅테크 주식들 말고는 이미 지금 투매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빅테크 주식들은 지금 견조하게는 그나마 조금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 빅테크 주식이 하락을 하면은 그게 투매 구간으로 오면은 저는 바닥을 형성할 것이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 투매라는 단어를 오늘 또 붙일 수 있는 게 넷플릭스의 시간 외에서의 반응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까지 빠질 정도인가요, 이게? 맞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빠질 네. 게 아닌데 전체적인 시장 심리가 너무 이제 위축돼 있고 조금만 이제 뭐 안 좋은 쪽으로만 이제 어떻게 뭐 뷰가 나와도. 나오면은 네. 뭐 생각보다 훨씬 더 급락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뭐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대폭적으로 하락한 거는 맞는데 뭐 20% 지금 20%까지 빠질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이미 넷플릭스가 이제 빅테크 주식이라고 보면은 이제 하나씩 시작이 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섣불리 저가 매수 들어갈 수 없겠죠. 넷플릭스도? 맞습니다. 안 시장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네.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안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한 종목의 폭락이 진행이 됐다고 해서 지금 섣불리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카드의 어떤 시행 시기하고 강도 요거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뭔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더 불안감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분위기 몰아가는 게 예상 못한 또 긴축 카드 나올 것 같다. 이번 1월에 말에 25, 26에서 FOMC에서 그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충격파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요. 네, 그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요. 만약에 뭐 어떻게 뭐 1월에 FOMC에서 얘기가 나온다면은 네. 1, 2월에 테이퍼링 조기 종료 정도가 아닐까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뭐 금리 인상을 뭐 0.25로 하든 0.5로 하든 지금 시장 반영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FOMC가 끝난다고 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뭐 0.25%를 금리 인상할지 0.5%를 금리 인상할지 자기네들이 어떤 식으로 뭐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한 것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어떤 충격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테이퍼링 조기 종료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은 1분기에 그냥 바로 테이퍼링 끝내버릴 거다. 예, 아니면은 그냥 뭐 뉴욕 저번에 연은 총재가 얘기했듯이 뭐 1월에 그거를 테이퍼링 조기 종료는 없다고 일축했듯이 그냥 아니면 없는 거고 만약에 나온다면은 저는 그냥 1, 2월에 그냥 테이퍼링 조기 종료한다. 그냥 그 정도 선이 아닐까 그냥 얘기를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 예상을 깨는 뭔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그때는 더 충격이 있겠습니다만 선 반영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좀 시장을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연준에서 발표가 나오기까지는 시간 텀이 조금 있고요. 시장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투매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까요? 그 기간 동안에 아니면 어느 정도는 이제 다 나왔다고 거의 나왔다고 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는 지금 좀 나오고 거의 이제 한 3분의 2 정도는 좀 나왔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급한 매물들은 좀 정리가 됐다고 보고 있고 네. 대신 한 번 정도는 더 남아서 제가 뭐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을 오늘 저녁이 만약에 빠지면 바닥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이제 뭐 그거를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건 아니고 급한 매물들이 1차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럼 다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 다음에 기술적 반등 후에 또 다시 뭐 매물들이 한 번 또 더 나올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이 되려고 하면은 역시 저는 한 2월 중순 이후에나 아니면 2월 말, 3월 초 이 정도나 돼야 될 것으로는 좀 보고 있고 앞으로는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시장의 변동성 계속적으로 심할 것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현금이나 아니면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는 종목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정말 마진율이 당당하거나 이런 기업들 아니면 지금 조금 힘들 거다라는 부분에서 저한테 미리미리 대피 전략을 남겨주셨는데 조금은 더 이런 투매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FOMC가 또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고 저희 설 연휴도 있고 지금 국내 증시도 어제 반등을 과연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까 좀 반신반의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네. 어제 이제 뭐 반등을 하겠는데 거래 대금이 너무 적어가지고 거래 대금이 없이 반등을 해서 맞습니다. 맞아요. 예. 물론 뭐 바닥권에서 반등할 때 거래 대금 없는 수도 있기는 있는데
너무 없어가지고. 그리고 어제 이제 좀 오르니까 역시 외국인들은 그동안에 차익 실현 못했던 거를 어제 좀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보고 있고.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시장이,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려서 우리나라 시초가가 안 좋으면 오전에 잠시 사는 척 하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일단은 팔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수요 어느 정도 안정화를 도모한 다음에 다시 매물 내놓고 이런 식의 지금 트레이딩 전법을 좀,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외국인의 스탠스가 뭐 지금 매도 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중립적이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뭐 미국보다는 지금 충격의 폭은 좀 적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억지로 버티는 거겠죠. 나중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대규모 매물이 나오면은 오히려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미국 먼 미래를 예측을 해보자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견조하면 네 우리나라는 또 못 가고 아니면 또 빠지고 또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있겠죠. 네. 당분간은 시장에 대한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또 주말장 들어가는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어요. 이번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장막판에 더 고꾸라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너무 길게 음봉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는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무게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일월장의 조정이 현실화가 되면서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불안하다라는 게 여기저기서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 제일주의가 필요한 또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말 앞두고 좀 포트 잘 단속하시면서 오늘장 준비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타임즈였습니다.